안녕하세요. 책과 영화의 보고 정글북의 풍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명한 미국 범죄 스릴러 작가인 마이클 고리타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제목만 봐도 의미심장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의 영어 원제는 Those who wish me dead로 의미 그대로입니다. 살인 장면을 목격한 소년이 킬러들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치며 생존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서스펜스와 스릴러 요소가 강하고 영화를 보는 듯한 구체적인 묘사와 설명을 통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 소설의 주요 특징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서스펜스와 긴장감입니다. 주인공인 10대 소년 제이스가 악당들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 첫 장면부터 위험을 해소하고 살아남는 결말까지 아주 쫄깃한 긴장감을 유지하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강렬한 존재감을 주는 캐릭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제이스를 보호하려는 산불감시원 해나와 생존기술교육 캠프의 이선 부부, 이들을 제거하려는 블랙웰 형제가 존재감을 뽐내면서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듭니다. 특히 냉혹하고 비정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양을 몰듯이 제이스 일행을 추적해오는 킬러, 블랙웰 형제의 존재감은 독보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대적이 불가능한 자연의 위험과 위협입니다. 이야기 배경인 광활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특히 엄청난 규모의 산불과 킬러들을 동시에 피해야 하는 제이스 일행의 생존 전략은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여타 생존 스릴러와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빠른 전개와 긴박하게 흘러가는 스토리도 특징입니다. 블랙웰 형제가 제이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건이 이어지며 이로 인해서 독자들은 중간에 책을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오락소설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주인공과 살인자들 모두 저마다의 신념과 도덕적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 듯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들 수 있는데요. 작가의 글쓰기는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해당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매력 덕분인지 이 소설은 2021년 테일러 셰리던에 의해서 영화로 제작됩니다. 이쯤에서 작가인 마이클 고리타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이클 고리타는 1982년생으로 강력한 서스펜스, 생생한 캐릭터, 초자연적인 존재가 녹아있는 스릴러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범죄 소설에 끌렸던 마이클 고리타는 고교 시절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탐정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데뷔작인 오늘 밤 안녕을 발표합니다. 사립탐정 링컨 페리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이 작품을 통해서 잭 리처 시리즈의 작가 리 차일드에게 서스펜스, 긴장감, 트릭, 매력 모든 것이 충만한 1급 데뷔작이란 평가를 받아낼 정도였습니다. 마이클 고리타의 숨은 강은 작가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미스틱 리버의 데니스 루헤임과 해리 보슈 시리즈의 마이클 코넬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 작품은 영화 샤이닝을 연상시키는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고리타의 소설은 강렬한 서스펜스를 기반으로 인간 심리를 깊게 다룹니다. 생존, 복수, 정의, 두려움과 용기 같은 주제가 이야기에 아주 폭넓게 나타나는데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서사에 능하며 등장인물이 자연 속에서 겪는 위험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부각시키는 데도 능합니다. 이처럼 흥행 포인트를 절묘하게 공략하면서도 자신의 작품색을 분명하게 유지한 덕분에 마이클 고리타의 작품들은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이스 밀스는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14살 소년입니다.
살인사건을 목격한 후에 암살자들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마저 고치고 이선의 생존기술 교육 캠프에 찾아옵니다. 잭 패트릭 블랙웰 형제는 호주 암흑가 출신의 살인자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주고받는 독특한 대화 방식이 특징이며 제이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죠. 이선은 공군 출신 생존기술 전문가입니다. 3,000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제이미 베넷의 부탁으로 제이스를 보호하기로 결정하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해나 페이버는 전직 소방관으로 애인을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잃은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산불 감시탑에서 근무합니다. 위기에 빠진 제이스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제이미 베넷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믿을 수 없다며 아들인 제이스를 살인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이선과 앨리슨 부부를 찾아옵니다. 결말에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이스 윌슨은 인적 드문 절벽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는 중에 악당들의 살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블랙웰 형제가 추적을 시작하자 제이스는 가명으로 이선의 생존교육 캠프에 참여합니다. 이선은 캠프 임원 중에 누가 제이슨인지 모르죠. 블랙웰 형제는 이선의 아내 앨리슨을 위협하며 제이스의 행방을 알아냅니다. 블랙웰 형제가 찾아온 사실을 안 제이스는 두려움 때문에 캠프에서 이탈해 산으로 향하고 산불 감시탑에 근무 중인 해나를 만납니다. 이선은 아내 앨리슨의 생명을 위협하는 블랙웰 형제들에게 사로잡힌 채 제이스의 행방을 찾는 가이드가 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 대 인간의 대결이던 이 이야기는 산중 날씨가 험해지고 블랙웰 형제가 낸 산불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 대 자연의 대결로 돌변합니다. 해나는 산불 소방관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산불과 블랙웰 형제를 피해 도망치고 블랙웰 형제는 이선을 앞세워서 제이스를 추적합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산불이 크게 확산돼서 등장인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요. 이제 해나 일행과 블랙웰 일행은 목적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생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죠.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제이스는 점차 내면적으로 성장하고요. 해나는 이선 일행이 산불에 갇힌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을 지켜주고 세상을 떠난 애인 닉이 가르쳐준 방법을 몸소 실천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자연의 위협과 악당의 추적에서 생존해야 하는 등장인물들이 연출하는 다양한 감정의 탐구 과정은 흥미진진하고요. 스스로 믿는 가치와 선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의 모습은 진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마이클 코리타가 결말을 위해 준비한 회심의 반전 또한 독자들의 뒤통수를 아주 호되게 치면서 역시 코리타라는 감탄사를 자아내죠. 저도 이 반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트릭을 이야기 내내 숨겨왔다는 사실이 대단하더군요. 이 작품의 소재는 생존, 두려움과 용기, 신뢰와 배신을 비롯한 인간의 감정,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생존입니다. 제이스는 살인자들과 산불 속에서 살기 위해서 고립된 산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오로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인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고민하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소재로 두려움과 용기, 신뢰와 배신의 대립을 들 수 있는데요. 제이스는 블랙웰 형제를 피해 도망치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한 결과 내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이선과 앨리슨 부부 해나도 각기 가진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제이스를 지키기 위해 악과 맞섭니다. 이선은 그 과정에서 생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되고요. 해나는 제이스를 지켜내는데 마침내 용기를 발휘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스와 해나, 이선 부부는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신뢰가 바탕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 블랙웰 형제는 잘못된 신념과 철학으로 고용인과 반목하고 주변인들을 다 적으로 돌립니다. 신분을 감춘 채 블랙웰 형제를 지원하던 반전의 인물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죠. 배신의 최종 종착지는 결코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악천후와 산불로 대변되는 자연은 사건의 배경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배역입니다. 등장인물들에게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피하기에도 급급한 압도적인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스릴러 장르의 서사에서 차별화된 독특한 포인트와 감동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을 기반으로 자연과 약당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배치해서 기존 스릴러 작품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 요소를 회피하려는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은 이 작품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타 스릴러와 달리 광활한 산지를 배경으로 해서 생존 지식을 활용하며 살아남는 과정은 시각적, 감각적 긴장감을 극대화하죠. 제이스와 그를 보호하려는 어른들과의 정서적 연결 또한 중요한 감동 포인트입니다. 제이스는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와 떨어져 있었기에 어른들을 잘 믿지 못하는데요. 그런데도 절박한 상황 때문에 처음 보는 어른들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선과 해나는 자신들을 믿지 않는 제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죠. 이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은 액션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해나의 마지막 모습이야말로 큰 울림을 전달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2021년 테일러 셰리던 감독, 앤젤리나 졸리 주연의 동명영화로 개봉했습니다. 소설 줄거리를 기반으로 하되 많은 부분들이 각색됐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는 소설에 비할 수준이 아닙니다. 테일러 셰리던은 최소한 이보다는 한 등급 위라고 생각하는 각본가인데 어떻게 이런 망작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빌런인 잭 패트릭 형제의 설정 변화입니다. 프로페셔널답지 않은 엉성한 일처리 방식과 행동은 관객들의 의문을 자아냅니다. 소설에서는 매우 지능적이고 냉혹하며 빈틈없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비해 영화에서는 폭력적일 뿐 앞뒤 가리지 않는 일처리 방식으로 일관합니다. 사냥용 라이플로 사격을 가하는 앨리슨에게 탄창이 빌 때까지 사격하다가 총알이 떨어져 반경을 당해 죽는 잭과 또 자동소총을 든 패트릭이 해나에게 당하는 장면이 바로 그런 사례죠. 잭과 패트릭이 제이스 부자를 도로 위에서 저격총으로 공격하는 장면 역시 산악지대에서의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원작 소설의 특징을 완전히 무시한 황당한 각색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이스를 추적하는 계기는 살인사건의 목격자였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는 회계사인 제이스의 아버지가 거물들이 엮인 회계의 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년을 추적해야 할 이유가 모호해집니다. 10대 소년이 회계 비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히려 소년을 추적하다가 일이 자꾸 커지는 걸 막는 게 차라리 더 프로다운 행동이 아닐까요? 생존기술 교관이던 이선이 지역경찰로 변경되고 전직 소방관이자 산불감시요원인 해나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생존 전문가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존이라는 테마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이선과 앨리슨이 산불 감시탑에서 그토록 강력한 산불에서 살아남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요. 산불이 운 좋게 그들을 피해간 덕분이라는 결론으로 막을 내려버리니까 이야기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나의 역할 변경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소설 속의 해나는 팀장도 아니었고 낙하에서 불을 끄는 스모크 점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해나가 스모크 점퍼의 팀장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리는 트럭 위에서 황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나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 현장에서 구하지 못한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방염 텐트를 남기고 죽은 연인이자 팀장 닉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결국 제이스와 앨리슨을 구할 때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설정이 모두 생략된 결과 소설 속에서는 뚜렷했던 인과관계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이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설 속 제이스는 처음에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소년이었지만 생존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보여준 반면 영화 속의 코너는 해나에게 보호받기 급급한 수동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소설 속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을 위협하면서 생존 스릴러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 비해서 영화에서는 산불 났네? 정도의 역할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굳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영화가 할리우드 스타일의 액션과 폭력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드러난 부작용인데요. 심리적인 갈등과 서스펜스는 사실 보여주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액션을 강조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동이나 임팩트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는 소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설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영화의 각색 문제와 구성의 허술함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오락적인 범죄 스릴러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기대 이상의 큰 만족감과 임팩트를 선사했던 마이클 코리타의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읽고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일독을 권합니다. 끝내기에 앞서서 채널 운영 방향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별로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무협 소개 콘텐츠에 꾸준히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놀랍기도 했고 또 느낀 점이 있는데요. 좋은 무협 작품에 무협 팬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고요. 덕분에 콘텐츠의 품질과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양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주력할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업로드 영상 수가 적더라도 개별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서 채널 구독자들이 제 채널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이나 이야기, 또 화두 등을 제공하면서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새 콘텐츠를 기다릴지 모르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콘텐츠 업로드 빈도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더 좋은 콘텐츠로 소통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